안녕하세요. 회계원리 강의 이선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장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제1절에서는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 기록, 2절에서는 재고자산의 관리 방법, 3절은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 순환 과정,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6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의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 기록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 3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총 6장까지 옵니다. 결국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서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6장을 마치게 되면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강론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러면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복습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또 이제 마침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만 중간고사 기간 범위도 이 부분까지 결국 6장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잠시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죠? 5장에서는 결산이라는 내용을 했었죠. 결산. 결국 기업에서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이 결산을 통해서 결국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장부가 마감이 되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회계순환 과정,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회계순환 과정은 총 몇 단계? 6단계로 돼 있었다 있죠.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할까요? 자, 1단계에는 뭐였습니까? 1단계, 거래의 식별, 2단계, 분계, 자, 3단계, 전기, 4단계, 수정분계, 5단계, 재무제표 작성, 마지막 6단계, 장부의 마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6장에서는 특별히 상품 매매회사의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상품 매매회사보다도 뭐라고? 서비스 기업, 일반적으로 용역 서비스 기업, 그런 대상의 회계 처리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상품 매매회사, 결국 상품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얻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보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재고자산, 상품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그걸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매매사라는 그럼 어떤 회계사이고 회계 기록이 문제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적정한 이윤을 붙인 다음에 이를 판매하는 상품 매매를 줄인 영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 예로 도매상,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상품 매매사, 외부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거기다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 우리가 특히 유통업에 해당하는 기업들, 뭐 백화점, 슈퍼마켓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온라인,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상품 매매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상품 매매사의 경우에서는 크게 회계 처리가 상품의 매입과 판매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냐, 일반적 상거래 이해 활동이냐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은 상품 매매에서의 목적이 되는 주된 영업활동. 그래서 말 그대로 상품을 구입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가장 수익을 얻기 위한 가장 주된 요 핵심 영업활동.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 상거래 이해 활동의 경우는 상품 매매에서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서 판매 목적이 아닌 비품, 건물, 토지 등의 구입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자체를 구입을 해서 팔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수익에 얻는 어떤 그런 이제 주요 그 핵심 자산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비품이나 건물이나 토지는 이 자체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요거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산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것은 상거래 활동보다는 일반적 상거래 이해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구입하냐에 따라서 요거 구분을 하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즉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품 매매 회사의 활동이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혹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활동인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상품을 그러면 먼저 매입과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먼저 재고자산 봅시다. 재고자산은 상품 매매회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고자산은 무엇을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면은 재고자산 계정에 차변에 매입원가도 기록하는데 그 매입원가라는 것은 상품의 가격에다가 플러스 부대 원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차변에 재고자산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그 재고자산의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매입원가 결국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여기에는 그 상품의 가격 구입한 상품의 가격에다가 플러스 그 상품의 구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이 포함한 금액 이것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의 경우에서는 상품을 매매하면 매출 계정을 기록한다. 즉, 매출 계정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매출 계정에는 매입원가의 이익을 더한 상품 매매의 가격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된 금액을 뭐라고 우리가 매출이라는 이제 수익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발생은 보통 대별 이렇게 표시하는데 매출로 표시하고 그 매출의 경우에는 뭐야? 그러면 그 상품의 원가에다가 일정한 거기다 이제 금액 그요, 막 그 마진 이익을 더 플러스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네요. 자, 상품을 외상 판매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등의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으로 보고한다. 그 다음에 상품 외상 매입 시 발생한 외상 매입금, 지급업 등의 채무는 재무상태표에서 매입 채무로 보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친 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경우는 외상 판매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돈을 아직 안 받았어. 자, 그럼 뭐라고 하자고요?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받으러옴의 경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아서 그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자? 받으러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의 계정이 각각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표시할 때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통합을 해서 뭐라고 표시하자? 매출채권 이렇게 표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외상 매입금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해서 나중에 돈을 갚아야 돼. 그럼 부채가 발생해. 그럼 그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외상 매입금이라 하자. 자, 그리고 지급어음.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어. 근데 그 대가로 어음을 우리가 지급했어. 어음을 줬어요. 어음을 준 지급한 경우에는 뭐라고? 지급어음. 우리가 어음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받으러. 어음을 줬을 때는 뭐라고 하자? 지급어음 이렇게 하자. 그럼 나중에 결국 어음의 만기가 되면은 그 어음을 회수하고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통합해서 무슨 계정 과목 매입 채무를 하자. 매입 채무.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반적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미수금 계정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록하자. 그래서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거, 그래서 상품이 아닌 기타 건물이나 자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했어. 미수금은 뭐야? 미수,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어. 결국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거야. 자산이야. 자, 그런 이제 미수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미지급.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금은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를 얘기하고 미지급금은 돈을 지급해야 될 부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들이 뭐다? 상거래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가 생기면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로 하고 만약에 상거래가 아닌 기타 거래에서 발생했다. 그럼 뭐라고 하자? 채권 채무를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자 이거죠. 자, 다음 거래로 분개하시오. 자, 수원주는 판매용 컴퓨터를 50대 1대당 만원의 외상으로 매입하다. 또한 운임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번에서는 수원주는 매입한 컴퓨터 중 10대를 한 대당 12,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의 반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분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의 경우는 뭘 구입했대? 컴퓨터를 구입했대. 근데 무슨 목적이래? 판매용이래. 그 자체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그래서 참여는 재고자산 얼마? 52만원 돼 있네요. 왜 52만원이야? 한 대당 총 50대고 한 대당 얼마? 만원. 그러면은 곱하면 50만원이 되겠고, 플러스 요 운임, 컴퓨터 구입하면서 운임이 포함됐어. 2만원이. 그러면 요 매입 운임도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가격에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5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50만원. 컴퓨터 50대를 외상으로 구입했네.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 50만원.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2만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했던 거 50대 구입해서 그 중에서 10대를 한 대당 12,000원에 판매했어요. 자, 그럼 분개해 봅시다. 이렇게 차변에 6만원, 또 외상 매출금 6만원, 대변에 매출 12만원 이렇게 해서 표시했네. 먼저 우리가 상품의 이제 매출은 요거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매출 이렇게 표시한다 했어요. 그래서 요 매출 금액은 뭐 총 10대 팔았어. 근데 한 대당 12,000원이야. 그러면 결국 총 판매 가격이 얼마야? 12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대변의 매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중에서 반은 현금으로 받았어. 12만 원 중에 6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럼 차비는 현금 자산의 증가 표시해주고, 나머지 반은 얼마? 외상으로 했어. 그러면 6만 원. 12만 원 중에 6만 원은 외상 매출분.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을 때 차변의 매출원가 10만 4천원, 대변의 재고자산 10만 4천원 이렇게 표시했네요. 자,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차변의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구입했던 재고자산을 팔았어. 그러면 재고자산이 감소했겠지요. 그렇죠. 자, 감소하면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 감소해서 대변의 재고자산 10만 4천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10만 4천원은 왜 10만 4천원이야? 이렇게 했네. 52만원, 우리가 총 50대 취득했을 때 52만원에 취득했어요. 운임 포함해서. 그럼 52만원 나누기, 그 다음에 몇 대? 50대. 근데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러면 하나당 상품의 단가가 나올 거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몇 대를 팔아서? 10대를 팔았어. 그래서 10을 곱해주니까 10만 4천원. 판매된 상품의 그 원가가 나온다. 10만 4천원. 자, 상품이 팔렸어. 그러면 우리가 팔린 거는 이제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 표시하는데, 차변에는 이때 뭐 매출원가 10만 4천원,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가 된 상품은 매출원가 비용으로 우리가 판매 금액은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 비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자, 회계기간 동안에 고객에게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매출원가. 그래서 우리가 뭐였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키면 뭐가 계산된다고요? 매출총액 계산된다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예제 문제 가서 나오네요. 자, 예제 문제가, 자, 예제 문제가, 자, 요거지요. 자, 수원주는 2000 X2년 초에 50만원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X2년 동안에, 10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였다. 이 중 X2년 말에 재고로, 남은 상품이 70만원이라면은, X2년 매출원가는 얼마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재고자산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왼쪽에 이제 보면은, 자, 왜 재고자산에는 뭐지? 재고자산은 자산의 증가는 어디야? 차변에 표시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표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산은 이제 기초재고액 5만 원.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거 5만 원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100만 원 구입했어. 그러면 단기 매입에 이렇게 차변에 증가로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말재고액이
70만원 남아있다네. 70만원 남아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거는, 자, 판매 가능액은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요게 판매 가능액이네요. 50만원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하면 그걸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고, 또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매출원가 이꼴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가 있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처음부터 있던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은 나머지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자산 마이너스 시키면은 매출원가가 된다. 또 요거는 결국 뭐야, 판매 가능하게 해서 기말재고액 마이너스 시킨 거죠.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뭐야, 판매 가능액이잖아. 그러면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재고를 빼면은 결국 매출원가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매출원가 결국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야? 판매 가능액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기초재고가 50만 원이었고 단기 매입액은 100만 원이었고, 두 가지 합하면 판매 가능 금액은 150만 원. 자, 매출원가는 시기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뭐야?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에도 기말재고액 마이너스 시킨대요. 자, 판매 가능액이 얼마야? 150만 원. 그럼 150만 원. 기말재고액은 얼마야? 7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시키면 매출원가는 얼마? 80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기말재고액을 지금 뭐라고? 재고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상품 매매 회사에 관련한 회계 처리에서 매출의 누리와 환입, 또 매입의 누리와 환출 이런 게 있네요. 무슨 얘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을 뒤돌려 받거나 애누리해 주는 경우는 매출 애누리와 환입 계정 이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와 환입액만큼 재고자산의 차변과 매출원가 계정이 대변에 기록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결국 뭐야? 매출 애누리라는 것이 뭐야? 애누리가 뭡니까? 애누리 깎아준다. 우리가 상품을 매출 팔아요. 자, 파는 사람을 매출이랍니다. 판매하는데 애누리를 해줬어.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깎아줬다는 거. 뭐 거래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거나,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매출 애누리. 자, 그리고 환입은 매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야. 그래서 매출 애누리, 팔았다가 반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환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야, 나중에 이제 매출 금액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뒤돌려 보내거나 애누리를 받는 경우를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라 하자. 매입 애누리 환출이 발생하면 외상 매입금 차변과 외상 재고자산의 대변을 기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반대야. 매입 애누리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 사람이야. 매입했는데 애누리를 했대. 그럼 뭐야? 우리가 매입하면서 애누리를 결국 받았다는 거야. 뭐 할인을 받았다는 거야. 아까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환출은 뭐? 내가 매입을 했다가 뒤돌려주는 거. 뭔가 구입을 했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다시 반품시킬 수 있죠. 환출, 뒤돌려 보낼 수 있죠. 그런 경우 매입 환출. 또 합해서 뭐래? 매입의 누령 환출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매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금액, 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금액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의 누령 환입, 매입의 누령 환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자, 매출 할인. 자, 읽어봅시다. 매출 할인. 시작. 판매자가 외상 판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약정한 회수기일보다 빨리 회수하면 구매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거, 일정한 혜택, 할인 혜택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요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 2-10, N-30은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2-10, N-30은 약정한 회수기일은 30일이나 구매자가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외상대금의 2%를 할인해 준다는 뜻. 자, 매출 할인 계정은 매출액에 의해서 감소시키므로 매출 계정이 차감 계정이다. 여기 차감이라는 건 마이너스 뜻이야. 자, 요거 2-10, N-30이 뭐래? 자, 우리가 매출인데 결국 매출이면은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받겠다? 총 30일까지 해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일 이내로
돈을 빨리 받잖아. 빨리 갚아 받잖아.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야. 그러면 돈을 빨리 받으면 얼마? 외상 매출 대금의 몇 퍼센트? 2%를 깎아주겠다. 깎아주겠다. 뭐, 뭐 30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돈 빨리 갚으면은 거리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이렇게 2% 할인해 줄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다? 요 깎아 받은 돈 거래 대금의 2%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출 할인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그만큼 매출 할인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감소시킨다. 자, 반대로 매입 할인입니다. 매입 할인은 구매자 입장에서 외상대금의 일정률을 할인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 발생하면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과 재고자산 계정의 대변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 할인인데 요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2-10, N-30. 요거 뭐야? 매입 할인이라면 N-30은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 저 오늘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돼? 30일 내로 갚아야 돼. 야, 그런데 뭐라고? 10일 이내 돈을 미리 갚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깎아 받을 수 있다? 2%. 그 상품 가격의 2%를 깎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매입 할인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요 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단기 매출액, 매출한 금액에서 요걸 계산한 거는 순 매출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데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내누리와 환입 마이너스 매출 할인 이렇게 계산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순 매입액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상품의 매입 금액, 총 매입액 금액에서 플러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데 그리고 거기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으면 마이너스 시키고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마이너스 시키고 그래서 상품의 총 매출 금액 또 매입 금액에서 매출 애누리나 환입 매출 할인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 차감시켜서 회계 처리를 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다음 거래로 분기하시오. 수원주는 외상매출금 6만원을 약정기일에 회수하게 되어 1200원을 할인해주고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자, 2번 갑니다. 수원주는 상품 매입, 외상매입금 47만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게 되어 2%를 할인받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어떻게? 외상매출금을 6만원을 회수하게 되어 1200원을 할인하게 됐대. 할인을 주었다네. 외상매출금 우리가 돈을 받았대. 외상매출금 6만원 받을 게 있어. 받을 게. 근데 요번에 받았대. 자,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금 6만원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 다 받은 게 아니고 얼마를 받았어? 58,800원만 받았어. 1200원은 안 받았어. 1200원은 뭐야? 6만원의 2% 요거 그럼 1200원은 돈을 미리 갚았다 해갖고 깎아줬어. 그래서 요 깎아준 돈을 우리가 매출할인 이렇게 부르자. 매출할인.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되죠. 자, 외상매입금 47만원의 2%인데 자, 외상매입금 47만원을 갚았대. 원래 외상매입금은 뭐야? 부채야. 그럼 원래 부채가 대변에 있을 건데 갚았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47만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 갚느라고 뭐가 이제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 나갔는데 46만 600원만 나갔네. 46만 600원. 자,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9,400원 차액은 뭐야? 차액은 이렇게 해서 할인받은 거 얘기하네요. 할인받은 거 뭐야? 47만 원의 2%에 해당하는 거. 야, 요 금액이 얼마? 9,400원.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뭐나 매입 할인 그 재고자산에서 이제 매입 할인 금액을 차감해 준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위에는 2%가 아니고 여기는 매출 할인 금액이 1,200원 금액을 주었네요. 그리고 밑에 9,400원은 요 47만 원의 2%, 47만 원 곱하기 0.02 계산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지금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순환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주로 이제 서비스 기업, 용역회사의 회계 처리를 주로 봤는데 상품 매매에서는 특징이 뭐야? 외부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상품 매매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서 갖고 있으면 그게 뭐야?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초점이 되고 또 상품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 매출, 그죠? 그 다음에 판매진 상품의 원가는 뭐 매출, 원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시기 매출원가 이꼴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고 매출금액에서 뭐 마이너스 시켰더라? 매출금액에서 깎아주는 거 또 되돌려보낸 거 이거 뭐야? 매출 이제 매출금액에서 깎아줬어. 그러면 매출 N율이 매출한 거를 다시 반품시켰어. 그러면 매출 환입 이렇게 판매한 게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매출 환입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입의 경우에서는 매입하는데 우리가 깎아줬어. 그죠? 그러면은 매입 N율이 매입을 했다가 되돌아왔어. 반품이 되돌아왔어. 되돌려보냈어. 그러면 매입 환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런 거. 매출 할인은 매입 할인은 뭐야? 우리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래 날짜보다도 외상대금 날짜보다도 빨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돈을 우리가 깎아주거나 깎아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